볼게요. 자, 첫 번째 건 제가 할게요. How should parents introduce their kids to pocket money? 라고 썼는데 첫 문장에서 지금 의문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럼 딱 두 단어를 꺼내시면 되죠. 어떤 거? 첫 번째, kids. 애들한테 어떤 거? 용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소개할 거냐? 어떻게 좀 이렇게 개념을 잡아줄 거냐? 이겁니다. 뒤에 some parents, 어떤 부모들은요. 잠깐 여기서 some parents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또 다른 부모들은 이렇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부모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보니까 이 글은 아이들한테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볼게요. 부모들은 링크 this or the set of chores. 잠깐 여기서 링크라는 단어는 연결시키는 거잖아. 연결시키려면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with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부모들은 이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a set of chores, 중요한 단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chores, 이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이래야 된다. 이래라. 네. 링크 위드도 이어동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어동사는 보통 자동사랑 전치사, look at, look for 이런 식으로 이걸 그 링크라고 링크한다. 이걸 이어동사라고 하고요. 또는 타동사와 부사가 조합된 거. roll up, pick up 이런 식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특정 단어는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여야 의미가 완성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put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put이 무슨 뜻입니까? 놓다라는 뜻이죠. 그럼 봐봐. 내가 리모컨을 놓았어요. 이게 놓은 거야? 이건 놓은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그냥 던졌다, 떨어뜨렸다가 되는 거죠. 그럼 put이란 단어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에? 그러니까 on이란 전치사를 같이 써야겠죠.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건 이어동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럼 구문으로 같이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towards, 왜? To help their kids understand that money is something they earn. 이렇게 해요. 상징적인 말은 여기가 상징적이죠. Something they earn.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다. 용돈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잠깐만, 첫 번째. 아이들한테 용돈을 어떻게 알려줄 거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다. 무슨 말이야? 이것은 노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용돈이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어떤 거? 여기에 help란 단어 밑줄 치시고 무슨 단어? 무슨 동사? 그죠? 이게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명사 나오고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둘 다 되는 겁니다. 괜찮죠? A mother of child, 한 아이의 어떤 엄마가 say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inking jobs, such as 잠깐만 가로 묶을게요. 컴마가 있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이거 그냥 중간에 예시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쭉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linking jobs, 그 직업을 연결하는 거죠. 뭐랑? With the pocket money. 연결하는 것이 is helpful, 좋다. 다시 linking jobs with pocket money. 용돈이랑 연결하는 것이 is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됐죠?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좋아요. 도움 되지.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대명사가 나왔어요. 대명사는 무조건 뭘 찾으라?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그래서 이 she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she라고 하는 것은 a mother. 이 한 아이의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문으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글이 만약에 막 섞여 있으면 순서가 흐트러져 있으면 이 she를 보고 선행사 어디 있지?
단수 여성을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녀는 likes the fact. 그 사실을 좋아하죠. 어떤 사실이냐면 that it makes her child familiar with the notion of working for money. 잠깐만요. 상징적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working for money. 돈을 위해서 일한다. 잠깐 돈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랑 동의어입니까? something they earn.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글이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견인 겁니다. 돈은 벌어들이는 거야. 용돈이라는 건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노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근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요 that 있잖아요. 질문. 이 that은 네모로 표시합니까? 세모로 표시합니까? 네모로 표시하겠죠.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고요. 근데 네모로 표시하는 순간 that은 뭐다? 접속사죠. 근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절입니까? 얘가 원래 명사절이 아니야. 그죠? 명사절인데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다. 그래서 뭐다? 동격이다. 이러한 사실. 이렇게요. 이러한 사실. 오케이? 이러한 사실을 좋아합니다. 됐죠? Other parent. However. 별표하실게요. 그러니 글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모님들은 insist that 이런 주장을 하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children do not learn a work ethic this way. 아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윤리를 배우면 안 돼. 직업윤리나 노동윤리를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생각해봐.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돈 버는 수단입니까? 아 그런 거요? 직업은 무조건 돈을 버는 겁니까? 물론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직업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돈 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this way. 이 this way가 뭘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의견을 this way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의견. 어떤 거? working for money.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모님들은 요 것에 대해서 어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반대를 합니다. 잠깐만 rather 이란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요. rather 이란 단어는 왜 쓰는 겁니까? rather가 나오면 그보다는 이거잖아. 어딜 버려야 됩니까? 앞을 버려야죠. 오케이? 앞에 거 아니야. 어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은 they feel. 잠깐 질문. 여기서 they라고 썼을 때 이 they가 누굽니까? 이 they가 누굴 말해요? 그렇지. other parents를 말하는 거라고. 잠깐만 여기 잠깐 봐봐. 혹시라도 이 글이 여기에서 끊어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면 이 문장을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냐고요. 이 문장을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끊어내서 she 나온 다음에 이거를 찬성 쪽으로 붙여야 될지 반대쪽으로 붙여야 될지 they가 나왔을 때 얘를 찬성 쪽으로 붙여야 될지 반대쪽으로 붙여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들은 feel that.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It makes children have parents not because they ought to, but because they want something. 이렇게요. 잠깐만요. Not because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But because 나와야겠네. 됐어요? 아이들이 have parents, 부모를 돕죠.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줘요. 근데 not because 뭐가 아니야? They ought to. 잠깐만. ought to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야 돼? 동사의 원형이 있어야 되죠.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생략했지. 그렇지. 똑같아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help. 아니 응당 부모를 도와야 되는 거죠. 부모를 도와야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but because they want something. 대가를 원하는 거죠. 나 돈 줘.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엄마가 성윤아 저것 좀 물 좀 한 잔 떠다 줘. 뭘 떠다 줘? 500원. 이러는 거죠. 물 한 잔에 500원. 설거지 좀 어머 허리 아프니까 설거지 좀 도와줘. 설거지는 5,000원. 이러고 자빠졌는 거죠. 싸대기 맞아야지. 이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Whatever your decision. 결정이 어떤 것이건 make clear. 잠깐만요. 얘가 동사입니다. make clear. 확실히 하세요. 명확하게 하세요. Why your children get pocket money and what it means. 이렇게요. 됐죠? 자, 마무리.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이 표현이 없어요. 본문에 없는데 내가 조금 써보면 결국 두 번째는 뭡니까? 용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으로 기인하는 거다. 그냥 대가 없이 받는 거다. 라는 게 이제 필자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잠깐 이렇게 묶어야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나왔는데 첫 번째 쪽이건 두 번째 쪽이건 당신이 어떤 의견을 갖건 간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용돈을 수령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용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용돈과 그 플러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용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생각인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죠? 괜찮죠? 자, 근데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여기서 whatever your decision,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쓱 읽고 그냥 확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왜 그렇게 넘어갔냐면 첫 번째 whatever, 어쨌거나 접속사의 일종이죠. 우리가 이걸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접속사가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썼잖아요. 동사 없잖아요 지금. 왜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서, 아니,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잠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가 뭡니까? 두는 의미가 있죠. 두라는 단어를 조동사로 썼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일반 동사로 썼을 때는 의미가 있죠. do the dish, 설거지를 하다, 이런 식이죠. 의미 없는 동사요. 비동사죠. 여기 뭐가 생략된 거다? 여기 생략되는 거죠. Whatever your decision is, 당신의 의견이, 당신의 결정과 판단이 어느 쪽이건 간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해석도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왜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왜 그냥 쓱 넘어가냐면, 복합관계 대명사는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개의 절을 이끌죠. 첫 번째가 명사절. 명사절. 그리고 또 하나가 부사절이었죠. 근데 부사절인데 부사절로 바꿀 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됐어. 문제 안 돼. 괜찮아. No matter. No matter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절? 양보절이에요. 우리 양보절 읽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얘가 양보라고요. 이렇게 양보가 되면 앞에 부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대충 쓱 읽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너희가 글을 읽을 때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읽고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자세하게 읽을 거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됐죠? 여기는 대신에 중요한 거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법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서 and가 등위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y는 make clear 이란 동사 뒤에 나왔죠.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죠. 목적어 자리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Why your children get pocket money? 왜 용돈을 받아야 하는가? 용돈을 왜 받아야 돼? 그리고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데?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체크했는데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 what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체크하고 넘어간다. 자, what이 나왔어? 어디 먼저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means 뒤에 목적어 명사 빠졌다. 근데 그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앞에 명사 없어. 그리고 누구 자리? 여기 make clear 이런 단어 뒤에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여기 명사 자리다. 그때 what을 쓰는 거라고. 요걸 꼭 기억해 주시라. 됐죠? 오케이? 질문, 소재 어디? 그렇죠. 버즈 마케팅. 소재죠. 버즈 마케팅. 오케이. 그럼 필자는 뭐에 대한 말하고 싶은 겁니까? 버즈 마케팅에 대한 얘기죠.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요. 버즈 마케팅에 대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호인.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버즈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말 하고 있어요? 현도 어떤 말 하고 있습니까?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버즈 마케팅에 대해서 필자의 주장은 뭐예요? 좋은 어느 네. 뭐보다 뭐보다. 없죠. 필자의 주장은 없죠. 그러니까 네가 버즈 마케팅을 잘 이용해야 돼, 그런 말은 없어요. 오케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뭐냐면, 잘 봐봐. 이 글은 버즈 마케팅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버즈 마케팅은 이런 거거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전체, 이만큼 전체는 어떤 것이냐면, 이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야. 버즈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야. 이 끝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지문을 가지고 너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필자의 주장을 써봐. 그런 문제는 못 내요. 없는데 뭐 어떻게 찾아? 그냥 못 낼 수 있어? 제목을 써봐. 요지를 써봐. 주제를 써봐. 까진 되겠죠. 그럼 뭘 쓰면 되겠습니까? 버즈 마케팅의 정의와 작동 원리. 이게 끝이라고요. 오케이? 다시 봐봐.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다.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아니라니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다 읽고 나서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금부터 사실 지문 자체가 쉽잖아요. 이 쉬운 지문들을 가지고 너희가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읽구나. 아,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아까처럼 썸이 나왔으니까 others가 나오겠지. 그럼 중간에 서로 반대가 되니까 역접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을 자꾸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졸립고 지루해, 졸립다. 아, 이거 너무 졸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수동적인 거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아, 저런 뜻이야. 멍. 이렇게 하면 졸려요. 그냥 자꾸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이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아, 여기서 예시가 나오네? 여기서 역접이 나오네? 여기 뒤집어지네? 여기 전환이 되네? 이런 고민들을 자꾸만 해주셔야 돼. 그게 글 읽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하죠. 어제 모의고사 어제 수요일이었죠. 그저께 6월 모의고사 있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고3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이제 형 누나 오빠나 언니는 없겠구나. 형이나 누나들 있으면 알겠지만 고3이 이번에 본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급을 예상하는데 뭐 1%대를 예상하기도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생각해봐. 90점 이상을 받은 애들이 1점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수능을 몇 명 보냐면 한 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한 50만 정도 봐요. 근데 인구 줄어드니까 40만 대가 들어가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재수생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50만이에요. 50만 중에서 1등급 받은 애들이 1등급을 90점 이상 받은 애들이 1%대라고요. 채 2%가 안 된다고요. 재작년 3월 모의고사, 평가원도 아니야. 3월 모의고사가 1.98%였어요. 2%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90점 이상 맞으면 되지. 그거 누가 뭐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교과서는 한 과밖에 들어가지 않고 모의고사가 포함되고 개인적으로는 그 진솔쌤이 새로 오셨잖아요. 작년에 새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대용 쌤 원래 계셨던 분이고 근데 시험 범위를 내거나 이렇게 시험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경희고는 계속해서 예전에 몇 번 말했지만 근데 그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요. 저는. 왜냐하면 경희고에서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1년이죠. 21년 맞나? 20년, 21년 이때쯤에 고1, 고2였던 아이들이 입시 결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19년도, 20년도에 그때쯤에 경희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들이 그때도 자릿수를 썼어요. 근데 그때는 교과서가 아예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교과서 아예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릿소리의 시험 범위가 100개였어요. 지문 100개. 왜냐면 자릿소리 그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 원래 쓰냐면 리딩 파워를 냈거든요. 리딩 파워 독해 연습을 냈는데 리딩 파워 독해 연습이 두 개야. 첫 번째가 기본이 있고 두 번째가 완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해석여고, 내가 그때 해석여고 시험, 그때 해석여고도 내가 했었거든요. 해석여고 2학년들 부교재가 리딩 파워 독해 완성이었어요. 그걸 경희고 1학년들이 부교재로 썼다고. 다른 학교도 2학년들이 쓰는 거 1학년 때 썼다고. 자릿소리 시험범위 굉장히 많았다고요. 2학년 때는 그 단어 교재를 따로 써요. This is spoken라는 교재를 따로 썼어요. 그 단어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문제 냈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뜻 쓰는 문제 그딴 건 안 내요. 그래서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결과가 좋아요. 그때 입시 결과가 좋다고. 무슨 말이냐면 경희고는 지금 계속해서 입시 결과를 좋게 내려고 선생님들이 되게 노력하세요.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어. 영어 선생님들 되게 노력해요. 실제로. 학교 영어 선생님들 너희가 막 아니 뭐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불만 아니야. 너희가 다른 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다른 학교 영어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다른 학교 영어 선생님들 수업 잘 안 해요. 더 안 해요. 심지어는 앞반이랑 진도 맞춘다고 내신이 3주 남았는데 영화를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경희고 영어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야. 실제로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너희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이 흐름 속에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그냥 쉬운 질문이니까 뭐 대충 읽어보고 시험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 마인드를 점수 못 받아요.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쉬운 지문 가지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쉬운 지문 하나 분석 못하면서 어려운 지문 분석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졸거나 멍 때리거나 할 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수능 며칠 남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수능 161일 남았어요. 161일 후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생각보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정신 차려. 어려운 지문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힘든 지문을 많이 보시고 진짜 버거운 지문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더 긴장하셔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하겠다. 내 진짜로 씹어 먹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읽어봐라 했을 때 진짜로 읽어봐야 돼.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읽어보고 내가 읽어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정도, 글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정도까지 고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헛되이 시간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잘 봐봐. 첫 문장에서 말하는 건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are turning to strategy,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known as buzz marketing, 버즈 마케팅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whereas 그거에 대해서 consumers themselves are asked to spread the message. 자, 버즈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죠. 버즈 마케팅이 뭔데? 이 버즈 마케팅의 핵심은 소비자가 소문을 확산시키는 거죠. 소비자가 소문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돈 내고 물건 산 다음에 내가 광고를 해주는 꼴인 거죠. 어머나, 얼마나 훌륭해. 오케이? 잠깐만. 버즈가 무슨 뜻이에요? 버즈가 벌 같은 애들 이걸 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즈란 표현 어떻게 쓰냐면 그 이름 바뀌었죠. X로 바뀌었지만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 멘션이 많이 되는 걸 그 버즈량이라고 해서 그 버즈라는 표현을 거기서 썼었거든요. 트위터의 그 새 모양이었잖아. 일론 머스크가 바꿨지만 그 전에 새 모양이었잖아요. 그 벌새 같은 애들이 붕붕붕붕 거리는 걸 버즈라고 합니다. 어떤 거? 확산시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면 소문을 확산시키는데 이런 소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입소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입소문. 질문. 입소문이 뭡니까? 입소문을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요? 내가 입소문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입소문이 뭡니까? 입소문. 마우스요? 입소문은 words of mouth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입의 말인 거죠. 그 입소문을 이렇게 씁니다. 입소문. 입소문을 퍼뜨리는 거란 말이야. 뒤에 한번 가볼게요. This is because. 잠깐만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 This is because. 이거 우리 몇 번 했었죠. 나올 때마다 한 번은 체크하는데 까먹지 마세요.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This is why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because를 썼으니까 왜? 아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냥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marketers recognize that 이 마케터들이 알고 있어요. 뭐?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onsumer.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면 they have to bring their message to them in a different way.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잘 들어봐.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이 대의가 왜 이렇게 많아? 질문. 이 대의는 누굽니까? 이 대의는 누구예요? 그렇지. 컴퍼니가 되는 거죠. 기업들은 their message니까 누구?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이건 consumers를 말하는 거죠. 소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그 방식이 약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결국에 이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버즈 마케팅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the goal of the marketer, 마케터의 목표는 is to find influential consumer.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자연스럽게 색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영향력이 큰 소비자죠. 영향력이 큰 소비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팔로워가 10명이야. 걔한테 협찬을 하겠니? 안 하겠지. 팔로워가 100만이야. 어이구야, 씨. 돈을 줘서라도 해야죠. 그 블랙핑크 있잖아. 블랙핑크의 어떤 애는 가방 한번 매면 뭐 그게 막 몇 억씩 되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 사진 한번 찍어주는 걸 몇 억씩 받고 막 이런다면서요. 좋겠다. 자, 보니까 and push them into talking up a particular brand of product or service to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한테 잠깐만 그들의 친구에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소비자를 말하는 거죠. 그 소비자의 친구들한테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버즈 마케팅이야. 뒤에 consumers, 이 소비자들이 become powerful carrier. 잠깐만요. 여기에 밑줄 칠게요. powerful carrier. 소비자가 아주 강력한 캐리어가 되는 거다. carry, 전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뭘 전달합니까? 입소문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단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오케이? 이 뭐 한다라는 거야? 이거 spread the message.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잖아. 보다 상징적인 표현이 얘가 되는 거라서 powerful carrier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소비자는 powerful carrier가 되는 겁니다. 문장 끝났다잉. 문장 끝난 상태에서 telling,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뒤쪽에 붙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그리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추가적인 정보로 쭉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telling the brand message to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e brand benefits, 그 브랜드는 benefit, 이득을 취합니다. Because an accepted member of the social circle will always be far more credible than any advertisement. 광고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는 우리 광고를 보면서 우와 이 성능이 정말 좋아요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야 여기 써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라고 하면 한번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광고보다도 소셜 서클 안에 있는 멤버, 잠깐만요. 질문 다시. 이 소셜 서클 안에 있는 멤버, 그게 누굽니까? 소셜 서클 안에 있는 멤버가 바로 위에 있었던 influential consumer, 얘가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컨슈머가 항상 더 신뢰를 받거든요. 그 어떤 광고보다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영향력 있는 소비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영향력 있는 소비자가 바로 뭐야? 바로 powerful carrier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이 영향력 있는 소비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글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네. 네. 네, 저기요. 예, 거기에 있어요. 그 캡처 대신 무슨 뜻이죠? 아, 여기는 이제 recogniz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요. 접속사죠. 얘네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가 여기 나오니까. 새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접속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보세요. 봐봐. 쭉 보세요. 방금 읽어봤으니까 지금 이 글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맞아요? 각각 네모치고 밑줄 친 애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죠? 얘가 제일 매력적이죠. 오케이? Constant Visual Reminder. 오케이? 지속적인 시각적인 reminder, 상기시켜주는 애. reminder 또 한국말로 바꾸기 어렵네. 오케이? 요거. 오케이?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글 자체는 이런 글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괜찮죠? 자, 읽어볼게요. 당신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noticeable position. 노티스를 할 만한 자리. 오케이? 게시판 같은 게 되겠죠? so that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so that은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be constantly reminded of it.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시죠. 예시인데 첫 번째는 노티스 보드, 알림판 같은 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림판 in your room. 근데 그 요거는 그냥 센스로다가 물어볼게. 게시판을 뭐라고 합니까? 블래틴 보드라고 해요. 블래틴 보드. 불이 뭐예요? 불. 너희가 알고 있는 불이 뭐예요? 그죠? 황소는 얌전합니까? 화를 많이 냅니까? 화를 많이 내죠. 뭔가 부글부글 막 화낸다는 뜻이잖아. 블라틴, 그 불에서 어근이 같아요. 그 불이에요. 오케이? 핫 이슈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핫한 거. 되게 부글부글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소란스러운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틴 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게시판에 붙여놓진 않잖아요. 오케이? 그게 블라틴 보드. 블라틴 보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봅시다. 게시판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where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돼? 뒤에 빠지명사는 없어. 이런 생각해야 돼. where you can pin up important note.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붙여놓는 데잖아요. 됐죠? 뒤에 you can also, 잠깐만요. 별표 하나만. also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또한 use the board as a place to post all those sticky note. 여기서 sticky note가 뭡니까? 포스트잇. 우리가 보통 쓰는 포스트잇이잖아요. 포스트잇. 붙여놓는 거. 포스트잇 쓰면 돼요. Reminding you of things you have to do for your classes. 네가 반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적어놓는 기억나도록 해주는 스티키 노트도 붙여놓으면 됩니다. If you don't have space for a board, 근데 이제 보드가 없어. 그러면 you can try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다 붙이면 돼요. Remind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효민이가 물어본 거에 봐봐, 효민아. 착각하면 안 돼. remind는 타동사고요. remain이 자동사예요. 오케이? remain은 자동사라서 BPP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remind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쓰죠. remind A of B 이렇게 쓰죠. 질문. remind A of B가 무슨 뜻입니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럼 당신이 상기시키는 행위자입니까? 어떤 것이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어떤 것이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나는 상기시킴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You can be constantly reminded. BPP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U가 있었던 거야.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be reminded of B 형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자, 좀 더 가볼게요. 근데 이제 네가 그 게시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다 하시면 되고요.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려면 for this 이것을 위해서는 you can use fridge magnet 냉장고 자석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To hold your work in place. 뒤에 by displaying your work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네가 할 일을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보여줌으로써 you can have constant visual reminder of it.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각적 리마인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표현. You can also check your progress in your studies and have a feeling of pride and achievement. 뒤에는 뭐 좋아요. 뭐 자부심도 생기고요. 성취감도 생기고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 그런데 이 글의 구성을 한 번만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noticeable position 이거잖아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볼 건데 여기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예시.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 예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두 가지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앞쪽은 보드가 있을 때. 됐어요? 보드가 있을 때. 이 보드가 있을 때 첫 번째 노티스 보드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또 하나 뭘 이용하는 거야? 스티키 노트를 붙여놓는 보드 하나. 구별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구별을 하냐면 여기에 올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어떤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래 순서를 정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는 여긴 A에는 플러스 나오고 B에는 플러스 나오고 C에는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연결어가 but이 어디 있어? however가 어디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근데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란 말이야. 다시 써서 알려줄게요. 다시 여기 봐봐. 우리 글의 순서를 정할 때 호인아 집중해. 봐봐 호인. 봐봐. 정신 차려. 너 여기 우리 같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잘 생각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넌 수업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점수 안 나와. 이 반에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되게 많아. 매년 있어. 지금 호인이가 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서 있다가 시험 보고 나서 아 점수 안 나오네. 점수 안 나니까 학원 다녀봐도 소용없네. 공부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간다고. 알겠어?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지금. 지금 수업을 들으면 네가 한 거 없어. 아까부터 계속 깨웠잖아. 그 뒤에 나갔잖아. 잘했어. 뒤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야? 점수 안 나온다고 임마 그러면. 알겠어? 지금 얘기 다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와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들어야지. 집중해야지. 알겠어? 정신 차려. 너 영화 보러 온 게 아니라고. 알겠어? 보세요. 봐봐. 글의 순서를 정할 때 이렇게 나왔을 때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however가 있어. 그럼 너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그렇지. 뭐라고? 다시. 이런 썩을. C 다음에 B가 나오지 마. 그지야. 야 이씨 이게 여기 있잖아. 앞에 있는 거예요? 모른 척은 죽을라고 이씨. 이렇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게 궁금하냐? 얘는 A의 위치가 궁금한 거야. A가. 이해됩니까? A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 보세요. 이거라고. 올소라고 올소. 알겠어요? 오케이? 플러스 또한 플러스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올소는 연결어까지는 아니거든요. 부사잖아. 근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보드 없을 때 보드 없으면 뭘 쓰라고? fridge, 오케이? refrigerator, 냉장고 쓰라고. 됐죠? 그런데 결국 필자는 이거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constant, visual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매력적이야 라고 말을 한 거야. 알겠죠? 그래 쭉 따라와봐. 쭉 따라오면 결국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걸 다 합쳐서 얘라고 말하는 거잖아. 냉장고건 뭐 스티키 노트를 붙였건 어쨌건 그게 전부 다 constant visual reminder인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매력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자 조금 길죠? 봐봐. 이렇게 해볼게. 여기 한번 보세요. 봐봐. 이 글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예신 거고요. 그죠? 그냥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마무리 짓는 글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다. 이 가운데 부분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물어봅시다. 예시가 뭐야? 예시. 너희 예시를 언제 씁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건 항상 앞에 명제가 있고 그 명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명제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럼 예시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되지. 근데 내가 명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예시를 통해서 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 명제를 먼저 읽을 겁니다. 명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명제는 어떤 것이냐면 잠깐만. 이것도 우리 많이 했었죠. 어떤 거? 양보예요. 양보가 나오니까 어디 읽어라? 뒤에 읽어라. 근데
양보 부분을 읽어서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보니까 스포츠 뉴트리션, 식품, 그러니까 운동 영양 이런 거죠. 운동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fairly new academic discipline이야. 잠깐만, new academic disciplin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야.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좋다예요, 나쁘다예요? 여기서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판단이 잘 되지 않으면 뒤를 읽어야겠죠. 오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s made to athletes about food that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보여? enhance. 오케이? enhance 그리고 always. 잠깐. enhance, always. 이 운동선수들의 수행 능력을 enhance, 향상시켜 주는 것이 always,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됐다는 거야, 오래됐다는 거야? 오래됐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new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읽어야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다시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음식에 대해서 운동선수는 너 이거 먹으면 좋다? 너 이거 먹어야 돼. 뱀 잡아 먹어야 되고, 뭐, 이게 가재도 가재? 전갈도 먹어야 되고, 뭐, 이거 다 먹어야 돼. 닭도 먹고, 소도 먹고, 다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게 깊이가 있진 않아.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명제. 명제 부분에서 필자가 수말은 뭡니까? 이 운동 영양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운동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사가 오래됐다. 이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니야. 사실 너희 그런 거 있잖아요. 몸보신이란 표현이 생소합니까? 몸보신이란 표현이 생소하지 않잖아요. 그게 원래 있는 거잖아. 아, 좀 기력이 쇠했어. 그럼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이거야.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릭 애틀리트. 오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예시. 첫 번째 예시가 그리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지문은 말이야. 사실은 문법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지문이에요. 여기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리스 운동 선수들이죠. 다 죽었어. 그리스 선수들이니까. 그죠? 그리스 운동 선수들은 is reported. 그 그리스 시대의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자체는 그렇죠. 이야기 자체는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그리스 선수들이 뭔가를 처먹었어. 언제요? 그들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예전에 먹었던 거죠. 그럼 다시 이전 사건이죠. 영어에서 이전 사건은 무조건 뭘 써라? 그렇지. 그래서 to have eaten 이라는 문법이 중요한 겁니다. to have eaten. 네. 기록된 것도 있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is라고 썼잖아. 보고된 건 지금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랬다라고 지금 담론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먹었다라는 사건에 시간 차이가 생기지. 그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have pp가 나왔을 때보다 이전 사건이다. have pp는 옛날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 됐어요? 오케이? 오히려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거지. 예전에 이렇게 먹었었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걸 먹었어? dried fig. fig가 뭡니까? 그렇지. 무화과. 말린 무화과를 먹었대요. 또 enhance training. 훈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뭘 먹었어요? 말린 무화과를 먹었대요. 이렇게요. There are report.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The marathon runners in the 1908. 두 번째, 1908년에 있는 올림픽 drank.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술을 먹었어. 야씨, 술도 먹었어요. 꼬냑은 술입니다. 술도 먹어 막. 괜찮은데? 자, teenager running phenomenon 이렇게 나왔는데 phenomenon이라는 단어가 너희가 phenomenon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현상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phenomenon은 천재. 천재적인 애를 이제 phenomenon이라고 합니다. 이 Mary Decker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surprise 이건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야. 그 Mary Decker가 놀래킨 거죠. 오케이? Mary Decker가 누굴 놀래서 스포츠 월드를 놀래켰죠. 왜요?
When she reported that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noodle the night before a race.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달리기 해야 되잖아. 달리기 할 땐 몸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잖아. 통통통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파게티를 몇 젓가락 먹는 것도 아니요. 플레이트 오브 스파게티 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득 먹는 거죠. 오케이? 배 터져 죽게. 뛰다가 똥 마르면 어떡하지? 이런 거야. 근데도 한 바퀴씩 먹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요. 1970년. 1970년대에는 뭐? 스파게티를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있죠. 오타니라는 운동선수 있죠. 야구선수. 오타니 고등학교 때 봤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얄쌍해요. 좀 이렇게 슬림해. 근데 지금 오타니 어때요? 이만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이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덩치 더 커. 진짜 이만하죠. 그죠? 거인 같아. 근데 오타니가 먹는 식단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먹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이클 펠프스 이런 그 수영 선수 있었거든요. 그 선수도 스파게티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수영 자체가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체력 소비가 많으니까 스파게티를 되게 여러 번 많이 먹는 거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먹는 거 중시하게 됐다는 거죠. Such practices. 잠깐만요. 여기 하나 밑줄 쳐볼게. Such practices. 잠깐만요. Such라는 표현이 나오면 현도 질문. Such가 나왔어? 자동으로 나와야 돼. Such. 이런 썩을. 네. 현승아, Such. 명사. Such 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Such. 자, Such. 이런 썩을. 목적. 이거 외워. 그렇지. Such. 이런 썩을. 그죠? 이거 그냥 공식처럼 나와야 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냥 바로 튀어나게 외우세요. Such 어혁명. 이거 그냥 외우세요. 서치 어혁명. 서치는 항상 이렇게 써요. 서치 어혁명. 서치 어혁명. 무조건 이렇게 나면 서치 어혁명. 오케이? 서치 어혁명이야. 됐어? 그런데 잠깐만. 서치 어혁명이 무슨 뜻이야?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예요.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무슨 말이냐면 such a brave boy. 그렇게도 용감한 소년이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걔가 아니 그 애가 있어야 돼. 이해돼요? 어떤 애가 있어야 돼. 그 애가 있어야 어이 그렇게도 용감한 소년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such 어혁명을 쓰면 이 명사가 앞에 언급됐다는 뜻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혹시 이 명사가 복수가 되면 누가 사라져? 사라져야지 이거. 맞아요. 오케이? 요 형사는 직접 수식하는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크게 상관없죠. 왜냐하면 워터, 콜드 워터, 콜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없어도 되잖아. 서치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얘야. 이해돼? 잠깐만. 그렇게 해서 나온 표현이 서치 practices야. 그럼 이렇게 말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 practices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이 앞에 말했던 거 이걸 서치 practices로 받아주는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혹시 야 너 순서 정해봐, 위치 정해봐. 이게 단서야. 오케이? 이게 단서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한 관습들은 maybe suggested to athletes. 운동선수들한테 권고되어지죠. 왜요? The real or perceived benefits by individual who excelled in their sports. 그들 스포츠 분야에서 그러니까 크게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의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왜냐면 꼬냑 이런 것들은 진짜 좋았겠어. 내가 술 먹어보니까 달리기가 잘 됐어. 뭐 이건 술 취해서 달린 거야 쟤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일 수도 있고요. perceived 그냥 인식되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뒤에 obviously 명백하게 some of these practice 잠깐만 또 나왔다. 대명사가 나오면 뭘 찾아라? 선행사를 찾아라. 오케이?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습들의 몇몇은 such as drinking alcohol during marathon.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술 처먹는 야 이건 별로지 않냐? 이런 것들은 no longer 더 이상은 recommended 권고되어지지 않죠. 잠깐만요.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어디 밑줄 쳐야 돼? some of 나오면 떠올려야 돼. some of 뭐? 에이, 아니 some of 뭐? 이게 안 튀어나오나? some of 그렇지. 부분 표시라고 해야지 복수가 아니라 some은 뒤에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some은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나 둘 다 쓸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some of란 표현이 나왔을 때 of의 뒤가 중요하다고. 이 뒤에 단수가 나왔냐 복수가 나왔냐가 중요한 거라고. 어디 봐? 여기 봤는데 practices라고 복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해지는 거야? 여기가 중요하지. 응? some of 뒤에 단수면 단수로 받고 some of 뒤에 복수면 복수로 받는다고. 여긴 복수잖아. 다시 some of 부분 표시가 나오면 어디 봐라? of의 뒤를 봐라. 이렇게 가야지. 됐어? 수일치 잘 봐야 돼. 수일치. 이 지문 문법적인 거 여기 중요하고 여기 중요한 거야. 수일치. 오케이? 이런 애들은 권고되어지지 않아. 누가 술 먹으라고 그러냐 운동하다가. but 그러나 others 다른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high carbohydrate meal before a competition. 아까 말했던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것들 탄수화물 콱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have stood the test of time. 잠깐만요. 봐봐. 이런 건 술 처먹고 이런 거는 권고가 되지 않죠. but 그러나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그 해석 잘 들어봐. but 그러나 경기 전날 밤에 고탄수화물의 식사와 같은 다른 것들은 다른 practices, 다른 관습들은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오케이?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야. 뭐? 입증됐다. 인정받았다. 이 말인 거죠. 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비유적인 표현 나왔을 땐 뭐? 여기 숨어있는 함축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인정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술 먹는 건 사라졌잖아. 오케이? 그건 사라졌고 이런 것들은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지금 우리 자이소리 교재 보면 맨 뒤에 한 두 문제 정도는 뭐 이렇게 고난도라고 써 있나? 아무튼 뭐 좀 어려운 거 하나씩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갈게. 이게 연도 보면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지문들이 조금 어렵죠. 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능 볼 때쯤 되면 지문의 길이는 뭐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너희가 수능 볼 때쯤 되면 지문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오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문을 많이 보세요. 봐봐. 너희가 이제 곧 대학에 가면 요즘에 이제 대학 우리나라도 점점점 대학 졸업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4학년 된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첫 번째로 영어 인증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토익, 토플, 탭스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GTELF 이런 것도 있고요. IELTS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약간 저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토익이나 토플 많이 보거든요. 토익 많이 봐요. 뭐 취업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영어 인증 시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졸업고사 봅니다. 졸업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논문을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가 돼야 이제 이렇게 졸업이 되는 이런 학교들 있거든요.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이거든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이래요. 논문은 세상에 있는 그냥 내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의 진리를 내가 말해줄게. 이런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논문은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내가 쓴 논문이 이거였어요. 전치사 on 있잖아요. on. 전치사 on. on의 뜻이 뭐 있어요? 위에 또. on 또 뭐 있어요? 뭐뭐 중에. 의존의 뜻도 있죠. depend on, rely on, hinge on 이렇게 해서 count on 이렇게 의지의 뜻도 있고요. 접촉의 의미도 있어요. put on 했을 때, 이렇게 turn on 했을 때 접촉의 뜻도 있고요. 또 뭐냐면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썼던 건 뭐냐면 이 전치사 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아동,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죠. 일반 아동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이거 뜻을 습득하는 순서가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 뜻을 습득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뭐 위에를 배우고 몸에 대해서를 나중에 이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아이가 on의
의미를 습득한 순서가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게 논문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너희가 듣기에는 새끼 이상한 짓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 논문이었는데 논문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를 전치사 습득에 대한 이 사람의 논문이 존재합니다. 베이츠라는 사람은 전치사 습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름 까먹었다. 이 씨였었는데 아무튼 이 분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보다 보니 이 사람의 주장 중에 이 부분이 나는 상당히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였죠. 그리고 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논문이에요. 생체 실험은 이 새끼야. 생체 실험을 왜 임마. 이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한다? 그건 논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논문은 뭐가 존재하냐면 선행 논문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무조건 선행 논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논문, 즉 과학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 과학이라는 것을 논문을 쓰고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궁금했던 거잖아. 아이들이 습득하는 순서가 같을까 다를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Mystery of the Universe, 이 우주의 진리,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신께 기도해서 내가 영감을 얻었어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그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and 그리고 science,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only one of these.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과학은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닌 겁니까? 별거 아니죠. 첫 문장에서 과학 뭐 그냥 그래 one of them 중에 하나야. 그런데 however 그러나 첫 문장부터 그러나 science is uniqu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필자 글의 시작은 이겁니다. 과학은 독보적입니다. 과학은 독특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의 신비를 알고 싶죠. 이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고 싶죠. 그 중에서 science is 과학은 독특합니다. 그럼 필자는 이 글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어요?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에 대해서. 어떠한 면에서 과학은 독특한 건데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 독보적인 특징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Instead of, 잠깐만, instead of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하는 거야. 이런 짓은 안 해. 이거 안 해. 그냥 단순히 이러지 않을까?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과학이야. 아, 참고로 얘들아, 이거 과학에서 어근이 SCI거든요. SCI가 know, 알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 봐봐. conscious가 뭡니까? conscious, 의식. unconscious가 뭡니까? 무의식. subconscious가 뭡니까? 잠재의식. 오케이? 과학이 뭡니까? 증명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다란 뜻이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guess가 아니라고. 추측이 아니야. 과학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follow system. 과학은 체계예요. 체계. 어떤 체계입니까? designed to prove. 입증해내기 위해서 고안되어져 있는 체계입니다. 뭘 알고 싶니? If the idea is true or false. 이게 맞나? 아닌가?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추측이 아니라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라 입증과 증명이죠. 입증해내고 증명해내는 것.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이런 거죠. 잠깐 바로 가지 말고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얘들아. 여기서 if란 단어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if는 네모로 표시해야 됩니다.
명사절인 거죠. 왜냐하면 prov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 맞습니다. 그럼 잠깐만 너희 요 밑에다가 저 밑에 공간 좀 있죠. 여기다 필기하세요. 이거 지울 거야 쓰고. 만약에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야 너 여기다가 if를 쓸 거니 that을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대답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뭐 해라? 경우의 수를 써라. 경우의 수가 뭐가 있었냐면 if라고 하는 것은 정준 if는 첫 번째 어머나 접속사가 있죠. 정준 또 있어요? if 또 있어요? 접속사 말고? 없어요. that은요? 첫 번째 접속사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뒤에가 왜 불완전하죠? 도현,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뭡니까? 그렇지. 접속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죠. 그럼 질문해야죠. 너 그 명사 어디서 났어? 뒤에는 명사 빼왔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빠진 명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빠진 명사가 있다. 그러면 요거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가 적은 걸 먼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시 이거 오랜만에 한다. 동사는 앞을 봐라. 접사는 뒤를 봐라.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보는 겁니다. 뒷문장을 보세요. 접속사는 무조건 뒷문장을 보시는 겁니다.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거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빠진 명사가 있어. 정답 뭡니까? 대시죠. 관계대명사 대시돼야겠죠. 근데 빠진 명사가 없어. 아니 그럼 문법적인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문법성이 별로 없으니까 두 번째. 문법적인 이야기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합니까? 의미를 봐야죠.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접속사들 중에서 의미가 없는 접속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 that이죠. 그럼 if는 의미가 있나요? 네.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그 true or false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or false를 빼도 의미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봐. 현도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만약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치면 their idea are true. 그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이다를 알아봐요. 사실이다를 입증합니까? 사실이다를 입증한다는 건 사실이라고 상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인데 뭘 입증합니까?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or not이 or false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이렇게 하는 거죠. 없어도 똑같이 if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if를 쓸 것이냐 혹은 that을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마디로 다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증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뒤에 가보니까 they constantly re-examine. 그들은 다시 확인합니다. and test. 잠깐만 다시 한번 과학의 특징인 거죠.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합니다. Their theory and conclusions. 그들의 가설과 그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맞는 거야? 다시 또 확인하죠. re-examine 하고요. 테스트 하는 거죠. 뒤에 old ideas are replaced. 잠깐만 동사 잘 봐. old idea는 are replaced. 대체되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와, 태양도 가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다 쟤네가 돈다라고 생각했죠.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더라. 목성도 같이 돌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오래됐던 천동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된 거죠. 천동설은 대체되어진 거죠. 뭘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오래된 것들은 대체되어집니다. 언제?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 with that they cannot explain, 그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을 때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중요한 질문 하나만. 이 데이가 누굽니까? 그렇지. 이 데이는 올드 아이디어진 거야. 오래된 생각으로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데이는 올드 아이디어가 돼야 되는 거야. 과학자들 아니다잉. 야, 과학자가 설명 못하는데 과학자가 발견. 뭔 소리야? 이상해지잖아. 그치? 올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다 이거. 알겠지? 그 오래된 생각들이 입증해낼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는, 잠깐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을 때 오래된 생각들은 대체되는 겁니다. 굉장히 네. 그 데이가 오히려 아이디어주면 네. 수동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천동설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머릿속에 아니 설명은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인주구문, 물주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주,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사물이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굳은 결심이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주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용이 맞잖아요. 근데 오래된 아이디어가 설명하는 거죠. 현상을. 됐어요? 오케이? 봐봐, 현도야. 다시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 올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상을 설명한다. 도 되지만 이런 주어가 사람이겠죠? 오래된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현상을 설명한다. 도 되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능동이 맞는 거죠? 다음 갈게요. once. 여기 once 접속사입니다. once 접속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에이, 일단 뭐뭐 하면 somebody. 누군가가 makes a discovery. 뭐 발견했어. 어머나.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 이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re-examine 해야죠. 테스트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리뷰인 거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리뷰해봐야죠. 다시 봐야죠. carefully 자세히 살펴봐야 돼.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재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죠. This way of building.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잠깐만요. 이런 식의 새로운 지식의 형성. 이런 식의 새로운 지식의 형성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사람 발견했어. 맞아? 다시 재확인, 크로스 체크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이거야. On older discoveries 이렇게요. 어디 위에, 뭐 위에? 오래된 발견들 위에.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것보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논문은 선행 지식이 먼저야. 선행 학습 먼저. 오케이? 선행 논문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것 좀 이상한데 그게 논문이란 말이야. 과학 똑같죠. 오래된 생각들, 오래된 발견 위에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가는 이러한 방식은 ensures that 이런 걸 보장합니다. 뭐?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armed with 어머나 시작을 armed 하고 있죠. 눈치 빠른 사람들 벌써 뭔지 알죠.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이거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면 people 사람들이 무장시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무장시켜준다.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쓴 거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build tools and machines. 도구와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거야?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줄 것들을 마련해줘. 문장 끝났다잉? 문장 끝난 상태에서 분사구문 뒤에 나오면 그리고 이랬습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make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은 발전해 갑니다. 이런 말 한 거죠. 됐습니까? 이걸 전체 제목 써라 라고 뭘 쓸 거야? 과학의 독특한 특성이죠. 상징적인 단어 딱 하나만 써봐. 요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오케이? re-examine, test, review 이런 단어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네. 메이킹 거기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 메이킹부터 끝까지를 봤을 때 저기 봐봐. 메이킹부터 끝까지를 봤을 때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네. 주어 동사 없는데 ing로 시작했잖아요. 봐봐. ing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둘 중에 하나입니까? 첫 번째 명사일 수도 있고요. 형사일 수도 있는 거죠. 명사라면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어 동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ing가 명사라면 주어 그러니까 동사의 왼쪽 주어 자리에 나오겠죠. 동사의 뒤쪽 목적어 자리에 나오겠죠. 근데 내가 주어 동사가 없다. 주어 자리에 나오는 ing가 아니다. 동사가 없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ing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분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웃을 준비하고요. 자, 제가 헤어 살롱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줄리랑 나랑
줄리. 그래. 줄리랑 나랑 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 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BBG ING 무슨 뜻이니? BBG ING? 에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우리가 막 일하느라 바빴어. 이 고객님 머리를 막 이렇게 해주느라 바빴어. 바쁜데 줄리가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지. 아, 나 자동차 고장났어. 잠깐만. Have trouble. 오케이? with my car. 야, 이 차가 상태가 안 좋아. 자동차 고장났어. 아,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 나도 자동차를 몰지만 자동차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 점검하러 가면 타이어 점검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해줍니까? 엔진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엔진 오일 가셔야 돼요. 엔진 오일 좀 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부동액이 좀 안 좋아요. 부동액도 좀 갈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 윈드실드에 좀 금이 갔네요. 이것도 바꾸고 와이퍼가 좀 낡았네요. 와이퍼 바꾸고 그 타이어 점검하러 한 10만 원 쓰러 갔다가 나 얼마 쓰고 옵니까? 한 200만 원 쓰고 오는 거죠. 오케이? 내가 아는 되게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동차 엔진을 바꾸거든요. 나도 내가 그랬거든. 야, 그럼 차를 바꿔. 근데 자동차 엔진을 바꾸느라 3천만 원을 쓴 거야. 그 차가 5,500만 원짜리거든. 그래서 야, 그거 차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했는데 엔진을 고치고 열심히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라면 차를 바꿨을 텐데. 아무튼 근데 원래 자동차 이게 전문 지식 쪽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시키면 다 해야 되잖아. 눈탱이 맞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내 살면서 가장 최근에 맡은 눈탱이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너 건강검진 안 해봤죠 아직? 나 이제 늙어가지고 오래 살려고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거든요. 수면 내시경 안 해봤지? 수면 내시경 되게 신기해요. 그 간호사 내가 누워있으면 간호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약 들어갑니다까지 기억나요. 약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그 다음 기억이 없어. 눈 뜨면 한 20-30분 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약 기운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하고 나면 운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약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냥 했어. 이제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깼어. 깨고 나서 약간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있어. 내가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이런 그런 불쾌함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나와서 근데 아직 정신 상태 멀쩡하지 않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병원에서 이제 돈을 내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 줘. 이렇게 쿠폰이래 뭐 이렇게 줘. 이거 가져가면 이제 요 앞에 이제 치과에서 진료를 뭐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 오케이, 알겠다. 이거 가지고 병원 밖을 나오는 순간 이렇게 치과가 있어. 그럼 귀신에 홀린 듯 그 치과를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럼 이제 잠깐 누우래. 그럼 눕게 돼. 아하게 돼. 그래서 막 뭐 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치주염이 어쩌고 뭐 치석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서 네. 어느 순간 내가 이게 건강검진을 친구 찬스 써가지고 20만 원에 했거든요. 여기 되게 비싸. 한 100만 원 하는데 지인 찬스는 20만 원에 했어. 그래서 치과에 가지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39만 원 결제를 했더라고.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어 그냥. 이런 거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이 여자의 대사는 이거야. It's hard. 어려워. To find someone reliable to repair it. 이게 고쳐줄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믿을 사람이 없어. 잠깐만. 내가 한 대사는 이겁니다. A car mechanic is not much different from a doctor. 의사 새끼들이나 그 정비공 새끼들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사는 이거야. 야, 의사나 정비공, 눈탱이 때리는 그 새끼들, 사기꾼들. You pay them to correct your problem. 병 고쳐달라고, 자동차 고쳐달라고 했잖아. But 그러나, there's no guarantee. 보장되지 않아.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어. 난 누구 욕한 겁니까? 의사 새끼들이나 정비공 새끼들이나 똑같아. 욕한 거죠. 근데 잠깐 욕을 실컷 하다가 신나게 욕하다가 realizing that 깨달았죠. I could have offended someone.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I leaned over to Julie's client. 줄리의 손님한테 쓱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You are not a mechanic. 혹시 정비공 아니시죠? 혹시 정비공이세요? Are you? No. Came the irritated reply. 내가 의사야 이 새끼야. 됐어요? 웃으라고. 그냥 웃으라고. 됐죠? 자,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냥 얘기야. 잠깐. 근데 문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realizing. 오케이?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인 거야. 그래서 I가 앞으로 내가 깨달은 거죠. 능동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냐? 밑줄 치셔야 돼요.
could have offended. 이렇게. 내가 퍼뜩 깨달은 순간 있어요. 어머, 잠깐. 이걸 깨달은 순간이 있고요. 내가 실컷 욕한 게 있죠. 욕은 언제 했습니까? 깨달기 전에 했죠. have pp. 이전 사건. 오케이?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전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 irritate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거 3과에서 했던 단어예요. irritate 무슨 뜻이야? 짜증나게 하다 이 뜻이야. 짜증나게 하다. 그러면 그 대답이 짜증나게 하는 겁니까? 그 짜증이 나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열받아 내가 의사 이 새끼야. 이거 아니야. 그죠? irritated가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얘는. 너희 뮤지컬 같은 거 봅니까? 보면 장 비싸서 그죠? 좋아요. 내가 그 노틀담 드 파리라는 그 노트담의 곱추죠. 오케이? 노트담 드 파리라고 하는 뮤지컬을 무려 프렌치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저기 블루스퀘어에서 신한 블루스퀘어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 게다가 또 이제 나도 원래 이제 내가 원래 그렇게 약간 근본이 없는 애인데 나도 한번 고상해져 봐야겠다. 나 앞자리에서 봐야지. 겁나 비싸게 막 앞에 가가지고 막 좀 비쌌어. 20 좀 넘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가가지고 봐야지. 확 아주 앞자리 확 보다가 잤어요. 아, 너무 졸려. 그렇지 않냐? 뮤지컬 졸립지 않아요? 너무 졸려. 나는 개인적으로 야 그냥 나와서 난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노래를 해? 말로 하면 되잖아. 굳이 노래를 하고 그래. 너희 그 영화 좋아하죠? 라라랜드 알아요? 내가 라라랜드를 딱 켰다가 근데 첫 장면 딱 보고 껐거든? 왜냐하면 차가 막히는데 왜 노래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Unforgettable Musical Rent. 렌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얘는요 has been performed 5,140 times 5,140번. 야 어마어마하구만. Since the show opened in 1996. 1996년에 처음으로 오픈한 이후로 5,140번 공연되어졌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빈번하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허나 시제는 영어에서의 시제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점이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점이면 기본 시제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쓰시면 되고요. 선이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완료 시제가 되는 거라서 have pp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를 쓰기 위해서 얘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점인지 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점인지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 부사를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in 점이야 선이야? 이건 점인 거야. 그래서 그냥 opened라고 쓴 거야. 근데 since는 뭐야? 뭐뭐 이후로 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선을 쓴 거야. 됐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고 점인지 선인지를 판단하겠다.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됐죠? 뒤에 갈게요. 이게 되게 여러 번 이제 공연됐네. 좋아요. 근데 it generated such support that 잠깐만요. 얘들아 이게 너희가 영어 지문을 읽다가 so 나왔어? 뭐 찾아야 돼? so that 찾아야 되죠. so that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결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질문 다시 할게요. so 품사 뭡니까? so 품사 부사니까 여기 이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여기 형용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면 되는 거지. 아 싫어. 난 형용사 부사 안 쓸래. 난 뭐 쓸래? 나 명사 쓸래. 그럼 앞에 뭘로 바꿉니까? 이 대신 안 바꿔 접속사니까 뭐로 바꿔야 돼? 서치란 말이야. 아까 서치 어형 명 어쨌거나 명사가 나왔었잖아. 서치 명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서치 support 이렇게 해요. 아니 이 복수도 아닌데 어는 왜 빠졌습니까? 서포트 셀 수 없어서. 오케이? 셀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한 지지를 형성해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fans who saw the production many times 여러 번 그 N회차 보는 애들 있잖아. 영화 한 4-5번 보는 애들 있잖아. 그런 팬들이 came to be known as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rent has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석 잘하세요. 다시 그 렌트는 그러한 지지를 형성해내서 여러 번 본 사람들은 렌트 헤드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원오브 잠깐만요. 원오브 우리 원오브가 나오면 뒤에 뭘 써라? 원오브 뒤에는 복수명사 써라. 근데 명사 동사니까 fans kept coming back. 아니 왜 이렇게 여러 번 봐? 그냥 한 번 보면 되지. 여러 번을 봐. 여러 번 보는 이유. 여기 Y가 생략된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is that 바로 이런 거죠. The characters in the show are very realistic. 진짜 현실감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Larson wrote Rand based on Puccini's opera La Bohème. La Bohème이라고 하는 푸치니의 오페라에 기반해서 글을 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런데 잠깐 근데 여기는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오면 잘 풀어야 돼. 어차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글 아니잖아. 그치? 논리적인 글이 아니니까 그냥 일치 불일치 정도 나왔을 때 잘 읽어. 착각하지 말고 읽고 풀어라잉. 라보헴이란 푸치니의 오페라에 기반해서 글을 썼어. 그러나 its character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opera. 오페라에 나온 애들이랑 캐릭터는 다르다잉. 기반이 된 건 맞아. 허나 등장인물은 꽤 달라요. 알겠어요? 오케이? 뒤에 Upon its opening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 빠밤 개봉하자마자 잠깐만 내가 개봉하자마자라고 한 건 upon its opening, upon ing,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짠 개봉하자마자 this show brought controversy. controversy가 뭡니까? 영어에서 contro가 무슨 뜻이니? contra 전부 다 반대란 뜻이야. verse가 뭐니? verse가 말하다란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conversation. 오케이? 함께 하는 거. verse 말하다. 반대로 말하다. 논쟁입니다. 논쟁. 오케이? 논란을 가지고 왔죠. 이 뭐야?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ore conservatives. conservative 뭐 어떤 사람? 보존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과 middle-aged audience. 중년의. 오케이? 보수적이고 중년의 청중들, 관객들한테는 뭐야 이거? 장난해? 라는 혹평을 받았죠. 논쟁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성공했다? 아닌 겁니다. 알겠죠? But after receiving a glowing review from the press는 언론입니다. 언론으로부터 glowing review, 번쩍번쩍 빛나는 리뷰를 받았대요. 호평받은 겁니다. 오케이? 처음엔 혹평도 있었으나 언론의 호평 이후에 Rand became the hottest ticket in town.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그냥 쭉 그냥 사실에 대한 열거만 있는 겁니다. 별 내용 없죠? 다음 갈까요? 호평이죠. 글로잉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네? 호평.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봐봐. 안전벨트 보면 이렇게 사람이 타면 이렇게 돼 있죠. 어깨끈이 있고 이렇게 배를 가려주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어서 안전하지만 애기 같은 경우는 덩치가 조그맣잖아. 그죠? 그냥 안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쓰라고. 됐죠? 이거 쓰라고. 이게 다예요. 이야기는 끝입니다. 무시하게 짧죠. 시트벨트라고 하는 것이 don't fit young children. 애한테 안 맞지. And babies. 아이한테도 안 맞고요. shoulder belt. shoulder belt가 don't properly cross their chest. 그들의 가슴을 충분히 이렇게 적절하게 크로스 해주지 못하죠. wrap belt. wrap belt라고 하는 것도 may not hold them in place. 제자리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So 그러니까 말이야. You might think. 당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You can just hold children car. 내가 안고 있어야지. 내가 안고 있어야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아니죠. 이 자체는 플러스죠. 왜요? 이 앞에가 마이너스였잖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안 좋아. 난 나쁜 짓 해야지. 이거 뭐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인 거죠. 아이를 안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결책이에요. 오케이? 플러스로 나온 겁니다. 허나 플러스로 나왔으나 그러나 when the car stops suddenly
자동차가 갑자기 빡 섰어. 그럼 아이는 뭐가 됩니까? 아이가 미사일이 되는 거죠. 슝 발사되는 거죠. 애의 몸이 keep moving, 앞으로 확 같이 움직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You no longer hold just the child weight. 아이의 몸무게만 감당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운동 에너지가 합쳐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You also 잠깐만요. You also have to keep the child from flying out of your arm. 애가 미사일 돼서 뿅 발사되는 걸 막아야만 합니다. This makes a child feel much heavier. 되게 무겁게 느껴지게 되겠죠. 당연히. It can feel as if the child weighs 100 pounds.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That's why. 잠깐만요. That's why. 아까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young children and babies should ride in child-safe seats.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아이들용 카시트. 카시트라는 걸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이 질문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봐봐. You never know.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know라고 한 타동사 뒤에 where 났잖아요. 이 where는 뭡니까?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의문사가 되는 거죠. 의문사니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where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로 쓰이는 관계 부사니까 해석되지 않잖아요. 얘는 명사니까 어디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variable relationship, 이 소중한, 이 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막 이제 면접을 보러 가죠. 막 회사 면접 보러 확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죠. 얘가 이제 다른 사람 다 외면하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죠. 도와드렸죠.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면접 보러 가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 난 회장님이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유치해가지고는 진짜.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The person you meet. 당신이 만난 그 사람 may have a friend or a relative who can benefit you. 너한테 도움을 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친척일 수 있잖아. 내가 그 면접 봤던 회사의 회장님일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의 엄마야. 뭐 이런 것일 수 있잖아. 그죠? So, 그러니까 when speaking to someone at a meeting or party. 그러니까 어떤 그냥 사적인 뭐 이렇게 가벼운 이런 파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요. Give the person. 이거 that person입니다. that person 그 사람한테 your undivided attention을 주세요. 잠깐. 첫 문장부터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는 딱 한 단어.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집중하세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Undivided attention.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자, 생각해봐. You're talking with someone. 네가 어떤 누군가랑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en you notice. Oh, some other person you consider more important.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나의 이상형이 지나갑니다. 어머, 나 너무 예뻐. 난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겠어. You may want to stop talking with him. 아니 이놈이랑 대화하는 거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가서 고백을 하지. And 그리고 abruptly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break away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그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break away. 꺼져. 난 그녀에게 고백하러 갈 테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Treat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을 you encounter.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라? With dignity and respect. 존중. 오케이? 존엄. 이런 걸 가지고 그를 대하세요. 잠깐만요. 얘랑 동의한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두 개가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서로 같은 말입니다. 빈칸으로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은 너무 그냥 단어잖아.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렇죠? 얘가 더 좋습니다. 오케이? 빈칸 추론도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